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녹초가 되고 회식이라도 잡히면 귀가는 더 늦어져서 밤늦은 시간에야 집에 들어와 쓰러지듯이 침대에 눕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며 학원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바로 잠들면 좋은데 우리는 새벽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쇼츠와 릴스가 엄청나게 유행이죠. 유명한 챌린지를 따라서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짧은 영상들을 하나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새벽 늦게서야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 다음날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곤하면 빨리 자면 되는데 우리는 왜 바로 잠들지 못할까요? 우리는 마치 열심히 보낸 하루에 대한 보상이라도 구하듯이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내 몸에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서는 스마트폰과 SNS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쾌감을 추구하는 도파민에 의해서 생기며 점점 더 빠져들게 되면 이것을 의존하는 중독증에 걸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즘 연예계에 마약 사건이 여기저기서 시끄럽죠. 이런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과 쇼핑 중독 같은 것들이 이 도파민 과다증으로 인해 생깁니다.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가바사와 시오는 이 현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즉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고 건강을 찾으며 일과 학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중독에서 벗어나 진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 끌어올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계획을 세워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사람은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물질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진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물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집니다. 이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되는데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 때문입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들을 정해서 하나하나 이뤄내는 과정 속에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km, 5km, 10km마다 있는 구간별 표지판이 선수들에게 결승선까지 달릴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노르아드레날린은 공포와 불쾌함을 피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호랑이 선생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면 졸고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긴장 상태로 수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공포나 질책으로 인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효과로 집중력이 높아져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25분 책을 읽고 5분 쉬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용하는데요. 25분 동안 몇 페이지를 읽겠다고 저 스스로 제한을 정하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 더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얼만큼 책을 읽는지 분량을 알게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 계획대로 책을 다 읽으면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이 느껴져서 도파민을 얻고 또 다음 책을 읽을 힘이 생깁니다. 노르아드레날린처럼 교감신경인 아드레날린도 있는데요. 창 던지기나 역도 선수들이 시작 전에 큰 소리를 지를 때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이렇게 뇌가 자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신체 기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회의나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그 결과 집중력과 근력이 향상되어 몸과 마음이 전투태세로 변하고 10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긴장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보다 내가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에 모두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진통제인 몰핀보다 6.5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치유물질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데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매운 떡볶이나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엔돌핀을 불러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하루의 끝에 집에 돌아와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지며 쉴 때 도파민과 함께 엔돌핀이 나와서 행복해집니다. 계획을 실천하는 중에 실패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오는데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배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엔돌핀을 통해 실패가 기억 속에 깊숙이 저장되고 이것이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다시 도전하게 되면 결국엔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3가지 물질들을 잘 사용해야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목표를 달성한 뒤에 보상을 받고 동기부여를 한다면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을 통한 긴장감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도파민을 통해 성취감을 얻어 다음 목표로 다시 도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엔돌핀을 적절히 활용하면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선수들은 1위를 했음에도 저는 아직 멀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현상 유지는커녕 기록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음번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다음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럴 때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한 사이클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침을 깨우고 저녁을 누려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생활 습관이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뇌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로토닌은 아침 햇살을 받아야 활발해지는데요. 흐리고 비 오는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에는 운동을 하거나 밥을 꼭꼭 씹어 먹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15분 정도 약간 빠르게 걷거나 껌을 씹는 방법으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여 균형을 잡는 조절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평온한 상태로 일의 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초조하거나 자꾸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아침을 잘 깨워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세로토닌을 잘 유도해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잘 보냈다면 이제 밤에는 푹 쉬어야겠죠. 멜라토닌은 수면과 각성 리듬을 잘 조절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고 온몸의 장기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물질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방안을 어둡게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심신의 건강 상태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많은 정신질환자에게 수면장애가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거나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여전히 피곤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앞서 얘기한 도파민 중독으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증상은 밤에 스위치가 꺼져야 할 아드레날린을 계속해서 활동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지 못하며 매일 더욱더 피곤한 몸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사람은 갑자기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일찍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결국 평소에 자던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받으면 체내시계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15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이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 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그날 저녁에 제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세틸콜린 때문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서 골똘히 생각한다고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멍한 순간, 즉 우리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떠오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것도 욕조 안에서였죠. 그러므로 졸음이 쏟아진다고 커피를 마시기보다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에서나 어떤 면에서든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 기억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많은 기억들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낮에 공부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정착되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발상, 이 아이디어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잘 자고 잘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의욕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편안한 상태로 숙면을 취할 때 우리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고 성공적인 매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은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도파민 과잉은 중독을 부르고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노르아드레날린도 장시간 분비되면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직장 상사가 어쩌다 한번 꾸짖으면 긴장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화를 낸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다 못해 바닥나고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자꾸 깜빡하는 실수까지 생기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진다면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것이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혈압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근육에 과도한 혈액이 몰려서 결국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부족해져서 수면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세포 복구 물질로 사람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 암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뇌의 물질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는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바른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헛된 곳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 게임이나 SNS 중독에 빠져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허무한 만족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은퇴한 분들이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과 성공한 기업가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여전히 내 존재를 증명하고 여기서 느끼게 되는 두근거림이 진짜 행복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과정 중에 얻는 성취감이 성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도록 만들 것입니다. 활기찬 아침과 편안한 밤의 리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매일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기는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